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조 임금님 때 내의원에서 백성들의 병을 돌보았던 허준이라 하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시절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게 되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소이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흔히 겪으시는 어깨 아픔, 우리가 견비통이라 부르던 그 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정리한 동의보감에는 이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담겨 있어옵니다. 특히 60평생을 사신 분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증상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옵니다. 첫째 마당, 어깨가 아픈 까닭을 헤아리다. 여러분, 저는 옛날 양반 어르신들께서 허 의원,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팔을 들 수가 없어라고 하소연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지요?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병의 뿌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나뭇잎이 시들었다고 잎만 보아서는 안 되고 뿌리와 줄기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몸의 기운과 피의 흐름,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깨 통증을 크게 몇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풍한습이라 하여 바람과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이 어깨에 들어와 경락을 막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찬바람을 쐬거나 습한 곳에 오래 있어서 근육과 힘줄이 굳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나니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 풍한습의 침범이라 할 수 있겠지요. 둘째는 담음입니다. 담음이란 우리 몸속에 맑지 못한 진액이 쌓여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치 냇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거기에 흙이 쌓이고 풀이 엉키듯이 우리 몸의 진액도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쌓이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석회가 어깨에 쌓이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어혈이라 하여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 곳에 뭉친 상태를 말합니다. 60평생을 사시는 동안 크고 작은 넘어짐도 있었을 것이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를 다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완전히 낫지 않고 피가 굳어서 남아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혈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운과 피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샘물이 마르듯이 말입니다. 기운과 피가 부족하면 근육과 힘줄에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약해지고 그러면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아프게 됩니다.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회전근개가 약해지는 것도 결국은 이 기혈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둘째 마당, 어깨 통증의 여러 얼굴들.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겪으시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그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밤사이 기혈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근육과 힘줄이 굳어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혈어생풍이라 하여 피가 부족하니 바람이 생긴다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오십견, 동결견과 비슷한 증상이지요. 또 어떤 분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느 각도에서 특히 심하게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상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한의학으로 보면 근손상이라 하여 힘줄이 상한 것인데 주로 어혈과 기체, 그러니까 피가 뭉치고 기운이 막힌 상태가 함께 나타납니다. 밤에 유독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야간통이라 하여 음기가 성해지는 밤에 양기가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혈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밤에 통증이 심한 것을 회전근개 손상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봅니다.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팔 전체로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이것은 경락이 막혀서 기혈이 팔끝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인데 때로는 목의 문제, 요즘 말로 경추 디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견비통이 있으면 반드시 목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마당, 중풍의 그림자를 분별하다.
여러분, 제가 평생 의원 노릇을 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찾아온 분들 중에 간혹 중풍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 요즘에는 뇌졸중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목숨을 앗아가거나 반신을 못 쓰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이 오기 전에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쪽 어깨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급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어깨에 힘이 쭉 빠지면서 팔을 들 수가 없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깨뿐만 아니라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 갑자기 어깨와 가슴이 함께 아프면서 숨이 차다면 이것은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흉비통, 그러니까 가슴과 팔이 함께 아픈 것은 심장의 기운이 막힌 것이라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넷째 마당, 일상에서 어깨를 보살피는 법.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깨 통증을 막고 이미 아픈 어깨를 낫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미병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병이 되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뜻이지요.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병이 되는 것이니 그 습관을 바로잡으면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찬바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잠잘 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어깨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여름에도 얇은 이불로 어깨를 덮고 잤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한습이 경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요즘 분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목과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오래 계십니다. 그러면 경락의 흐름이 막히고 기혈이 정체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팔을 천천히 돌려주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셋째, 무거운 것을 들 때 조심하십시오. 60평생을 사신 분의 근육과 힘줄은 젊었을 때만 못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무거운 것을 들면 회전근개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찢어진 힘줄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로 목욕을 자주 하십시오. 따뜻한 기운은 경락을 열고 기혈의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어깨가 아플 때는 따뜻한 물주머니를 어깨에 대고 있으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붓고 열이 나는 급성염증일 때는 오히려 찬찜질이 낫습니다. 이것은 요즘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섯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권하는 것은 팔 돌리기입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에서 팔을 축 늘어뜨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돌립니다. 아픈 쪽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즘 물리치료에서 하는 진자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또 벽을 이용한 운동도 좋습니다. 벽을 향해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미가 벽을 기어오르듯이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다섯째 마당, 음식으로 기혈을 북돋우다. 동의보감에서는 약보다 식보가 낫다고 했습니다. 약으로 보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음식으로 기혈을 보하면 통증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기혈이 부족한 분들께는 고기와 뼈를 고아 만든 국물이 좋습니다. 특히 소의 무릎뼈나 돼지 족발을 푹 고아서 국물을 드시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지요. 어혈이 있는 분들께는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또 검은 콩과 검은 깨도 피를 맑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담음이 있는 분들께는 무와 생강이 좋습니다. 무는 담을 사귀고 기운을 내려주며
생강은 담을 풀어주고 경락을 열어줍니다. 무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국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 귤껍질을 말린 진피도 좋습니다. 진피차를 수시로 드시면 기의 순환을 돕고 담음을 없애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차고 기름진 음식은 담음을 만들고 경락을 막습니다. 특히 찬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은 몸속의 양기를 손상시키니 조심하십시오. 또 너무 짜고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적당히 드시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백약의 장이나 과하면 백병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마당, 침과 뜸과 약으로 다스리다.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고 오래되었다면 한의원을 찾아가 침과 뜸,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은 막힌 경락을 뚫어주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어깨 통증에 쓰는 주요 혈자리로는 견우, 견정, 곡지, 합곡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의 침을 놓으면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풍한습을 몰아내고 양기를 북돋웁니다. 특히 어깨가 차고 굳은 분들께 뜸이 잘 듣습니다. 다만 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은 증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풍한습이 심한 경우에는 독활기생탕이나 갈근탕 같은 약을 씁니다.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당귀수산이나 혈부추고탕을 씁니다. 기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이나 팔진탕으로 보해줍니다. 요즘은 한약과 함께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서의학을 함께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도 중국의 의학과 우리나라의 의학을 함께 참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째 마당,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치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의원 노릇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병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마음도 답답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기의 흐름이 더 나빠지고 그것이 다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동의보감에서는 7정이 상하면 5장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걱정, 두려움, 놀람, 생각, 이 7가지 감정이 과하면 우리 몸의 장기가 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십시오. 어깨가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기를 막고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대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나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맑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탁한 기운과 아픈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또 자연 속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산이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와 풀과 꽃을 보십시오. 자연의 기운은 우리 몸의 탁한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여덟째 마당, 잠자리를 바르게 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그러니 잠자리가 편안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대략 주먹 하나 높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옆으로 누울 때 아픈 쪽 어깨가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픈 쪽을 위로 하고 누우시거나 바로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어깨와 목을 가볍게 주무르면 잠도 잘 오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잠은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시,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양기가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몸의 양기가 잘 자라고 기혈이 회복됩니다. 아홉째 마당,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살피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과 함께 호흡합니다. 계절에 따라 몸의 상태도 달라지니 그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봄에는 양기가 솟아오르는 계절입니다.
이때 어깨 운동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다만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십시오. 다만 찬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또 에어컨 바람을 조심하십시오. 가을에는 건조하니 피부도 건조해지고 근육도 굳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음식에 적당히 넣어 드십시오. 겨울에는 추위에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목도리와 따뜻한 옷으로 목과 어깨를 감싸 주십시오. 또 실내에만 있지 말고 날씨 좋은 날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열째 마당, 이런 때는 반드시 의원을 찾으십시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 달 이상 계속되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으십시오.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손가락이 저리면 신경이 눌린 것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또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에 어깨가 아프면 뼈가 부러지거나 어긋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어깨가 붓고 빨갛게 되면 감염이나 염증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함께 있으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일 수 있으니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마당, 허준이 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도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는 이들도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어려운 치료법보다 날마다의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찬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몸을 보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당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치료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에 맞게 생활을 바꾸십시오. 60평생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는 수많은 짐을 나르고 아이들을 안고 일을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깨에 감사하며 잘 돌보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허준이 말하노니 몸은 하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는 것이 바로 효도이고 도리입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어깨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